잠깐만. 너무 예쁘지 않아? 제가 그동안 웬만하면 제가 하는 작업들이 다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조금 고난이도 작업이에요. 야르떼월 마감재를 45도 연기를 쳐가지고 밑에 판과 위에 판을 손이 베일 정도로 날카롭게 정교하게 각을 맞춰서 이렇게 고정을 하는 작업인데요. 하부 쪽은 아르떼올을 이용해서 마감을 하고 상부는 템바 랜덤 라인으로 시공을 할 겁니다. 시공이 완료되고 위에 간접 조명까지 들어오게 되면 볼만하죠. 사실 다른 작업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잘라서 붙이면 되는데 가장 어렵고 난해한 게 45도 연기를 맞추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거를 재단을 해야 되는데 플런지스를 사용해서 재단을 할 거거든요. 몇 가지 좀 요령이 필요해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재단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임시 사이즈입니다. 1000 사이즈에 체크를 한번 하고 플런지소로 베벨 커팅을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45도로 자르는 걸 베벨 커팅이라고 하거든요. 플런지소가 각도가 조절이 되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지금 90도로 재단을 하는 거고 이렇게 베벨 각도를 또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베벨 커팅이 45도끼리 재단이 돼야 서로 이렇게 90도로 맞닿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베벨 커팅 할 때는 45도로 각을 맞춰주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1도를 더 주세요. 46도 정도 이렇게 재단이 돼야 되지만 1도를 더 줘서 약간 이렇게 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 맞추기가 수월하거든요. 이따가 자세하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냥 꿀팁이라고 생각하시고 1도 정도 더 주세요. 각을 플런지소 레일을 맞춘 상태에서 재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재단을 했고요. 한 번 더 재단을 할 거예요. 이번엔 이쪽으로 돌려서 다시 레일을 최대한 재단된 끝선에 반듯하게 맞춰주고요. 여기 밑에 판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45도가 아니라 1도를 더 줘서 46도 베벨 커팅이 된 상태고요. 이거 이제 위에 덮일 뚜껑인데 마찬가지로 46도 베벨 커팅이 됐습니다. 플런지소를 밀 때 최대한 평평한 바닥에서 일정하게 힘을 주면서 딱 밀착을 시킨 상태에서 밀어줘야지 안 그러면은 이 재단된 면이 이렇게 막 삐뚤삐뚤하게 되거든요. 그거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위에 덮일 뚜껑 부분입니다. 이쪽이 지금 베벨 커팅이 된 쪽이고 지금 이 값은 미리 설정을 해놓은 값이에요. 위에 덮일 뚜껑 이 치수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정된 값으로 재단을 해줄 거예요. 위에 덮일 뚜껑은 지금 재단이 된 상태입니다. 뚜껑을 먼저 이렇게 위치를 시킨 상태에서 밑판을 다시 실측을 해야 되는데요. 이 윗 라인은 정확히 지금 수평에 맞춰서 목공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선이 이 상단 이 라인이 되는 겁니다. 바닥은 삐뚤삐뚤해요. 지금 아르떼월의 폭이 590이거든요. 불과 59cm 몇 개 차이 안 나는 바닥이지만 지금 여기와 여기가 높이가 다르다라는 거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얼마나 다른가? 지금 이 뚜껑 제일 윗 라인까지 치수를 재는 겁니다. 967이 나오고요. 우측은 963이 나오네요. 좌측과 우측이 이 짧은 구간에 벌써 4mm가 차이가 난다는 건 이 바닥이 엄청나게 지금 수평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바닥이 동일하게 수평이 맞고 반듯하게 치수가 맞으면 처음에 이 베벨 커팅 할 때 아예 그냥 정해진 치수에 맞게 재단을 하면 되는데 바닥 수평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법으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재단을 하는 거 끝까지 한번 보시면 박 반장이 왜 재단을 나름 번거롭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재단된 상태는 단면이 다 반듯합니다. 처음에 여기를 베벨 커팅 할 때도 동일하게 치수를 딱 올라와서 커팅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인도 지금 정확히 직각이 맞는 라인인데 바닥은 사선으로 재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바닥 수평이 안 맞았기 때문에 치수를 이 위에서 다시 기준으로 해서 967 또 까먹었어. 죄송합니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네, 좌측이 967이었고요. 우측이 963이었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제 이 밑부분은 베벨 커팅이 아니라 그냥 일자 커팅을 해주는 거겠죠. 이 플런지소를 다시 90도로 맞춰서 재단을 해도 되고 이 플런지소를 자꾸 각을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번거롭기도 하고 정교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원형톱을 한 가지 더 사용하면 좋아요.
이렇게 재단을 하면 좌측과 우측이 바닥에 치수가 다르게 재단이 된 거고, 이 위에 라인은 지금 베벨 커팅으로 해서 정확히 수평에 맞는 상태로 재단이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재단이 된 걸 시공 한번 해볼게요. 긴장됩니다. 재단이 잘 됐을지 어떨지 긴장돼요. 잠깐만, 코랑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아주 재단이 잘 됐어요. 한번 보세요. 밑에랑 위에랑 딱 연결됐을 때 연결 부위가 까만 라인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이 까만 라인이 보이면 재단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딱 제대로 붙이게 되면 거의 검은 라인이 안 보일 정도로 진짜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게 재단이 잘 됐습니다. 목수 맞는 것 같아요. 아르떼월 접착은 실리콘을 사용할 거예요. 실리콘을 약간 좀 두툼두툼하게 이렇게 좀 발라주고요. 일단 얘는 핀을 많이 박을 수가 없어요. 밑에 판에도 실리콘을 두툼두툼하게 넉넉하게 이런 식으로 발라주고요. 아르떼월의 옆면을 보시면 암수가 있어가지고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요. 일단은 옆면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좀 홈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잘 들어가고요. 지금 이 옆면에 보이는 라인은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라인이 있게 설계가 된 제품이라서 이거 왜 안 붙지? 이거 왜 안 붙어?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라인이 있는 거예요. 수축 팽창을 대응하기 위해서 줄눈이라고 하죠. 이게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는 이제 다음 장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핀을 박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핀을 박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위에 뚜껑을 덮어보고 다시 한번 높이를 맞출 건데요.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연결 부위에다가 목공 본드를 아주 넉넉하고 푸짐하게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뚜껑을 덮고요. 딱 눌러보면 그 밑에 판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지 이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연결을 시킬 때는 아까 발랐던 이런 본드가 이렇게 흥건하게 흘러나올 정도로 되는 게 좋아요. 본드가 제대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높이까지 딱 맞는데 이 끝에 부분에 이렇게 했을 때 맞으면 이 부분을 한번 고정을 해주고요. 여기도 딱 눌러봤을 때 잘 안 맞거나 맞으면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살짝만 올렸으면 좋겠거든요. 밑에다 이런 핀셔 같은 걸 이용해서 살짝 받쳐준 다음에 무릎으로 살짝 올리면서 보는 거죠. 이것도 너무 많이 올리면 전체적으로 라인이 틀어지니까 살짝만 올려야 되고요. 이 표면에 어쩔 수 없이 맷방을 좀 박긴 박아야 돼요. 근데 이 아르떼월이 표면이 굉장히 강해서 막 타카를 많이 박을 수는 없고요. 이 실타카를 이용해서 정말 최소로 박아야 되고, 제가 오늘 영상이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아무리 이제 실타카를 박아도 이 표면이 잘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타카의 피스톤 관리, 평소에 격발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최소한으로 이게 타카핀 자국이 덜 나거든요. 자세가 불량하거나 격발이 불량하게 되면 표면이 깨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돼요. 핀을 최소로, 그렇다고 너무 또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하면 오히려 힘이 많이 들어가서 타카핀 자국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한두 방씩 박아주시면 돼요. 옆면은 부담 없이 많이 박아도 되죠. 어차피 가려지니까. 그리고 좀 신경 써서 박아야 될 게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런 식으로 박아주시면 되고요. 옆면 같은 경우에는 신발 랜덤 라인이 이렇게 가려질 거기 때문에 이 끝부분은 또 마음껏 타카를 박아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박아주고 본드를 한번 닦아낸 다음에요. 좀 더 정교하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위에를 누르면서 고정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손이 베일 정도로 날카롭고 정교하게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로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날카로우면 다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정도 날카로움이면 정말 날카로운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이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라인 그대로 종이가 이렇게 잘려졌죠. 그만큼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고요. 손을 이렇게 한번 싹 하면 다칠 수가 있어요. 100% 다칩니다. 종이도 이렇게 찢겨져 나가죠.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사포로 살짝 정리를 한번 해줘야 돼요. 날카롭지 않게 해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또 막 이거를 이렇게 막 난 1mm 틈도 없이 이렇게 칠 거야. 조금 그런 부담은 덜어 놓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표면이 너무 반듯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박아도 다시 좀 휘어있는 상태로 복원을 하려는 성질이 생겨서 조금 더 맞추기가 까다롭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막 핀을 막 한도 끝도 없이 박을 수도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일단은 굳혀야 됩니다. 이 본드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굳혀야 되고, 본드가 완전히 굳은 상태에서 사포를 살살 정리를 해주면서 표면을 정리를 한번 해줄 거예요. 아르떼월 마지막 작업입니다. 활용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포질을 하는 건데 일단은 요령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천천히 조금씩, 일단 조금씩 한번 문질러 보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는 거의 딱 붙어가지고 틈새가 없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틈새가 좀 많이 보이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많이 갈아주면 검은 라인이 좀 크게 보이면서 여기랑 이제 라인이 비슷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얼마나 덜 붙었는지 잘 붙었는지 요거를 보면서 갈아내는 거를 한가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포는 120방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거친 걸 사용하면 또 이제 팍팍 깔리니까 120방이나 150방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문질러 주게 되면 날카로움은 많이 없어집니다. 이 정도로 해주게 되면 날카로움은 많이 없어지고요. 손으로 왔다 갔다 해도 될 정도가 돼요. 라인이 거의 비슷해졌죠. 뭔가 좀 삐뚤삐뚤하면서 보기 좀 거시기 했던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날카로움도 없어지고 좀 더 부드러워지고 완성형에 가까워졌어요. 만족스럽다. 만족스러워. 이 아르떼월은 방염이에요. 방염 자재거든요. 방염 필증이 랜덤하게 몇 장 간격으로 붙어 있는데, 가정집에서는 이 필증 필요 없잖아요.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상공간 방염 필증 필요한 곳에는 이걸 띄시면 안 되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가정집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빼주겠습니다. 물티슈로 이렇게 빡빡 문지르면 없어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아르떼월 시공 방법은 젠다이처럼 위아래를 감싸는 형식이라서 조금 난이도가 요하는 거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평한 곳에 시공할 때는 정말 만만합니다. 루바식으로 끼우게끔 돼 있고 이 줄눈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딱딱딱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 질감도 대리석처럼 이런 느낌도 나면서 고급스럽고, 마감이 아예 다 돼 있기 때문에 도배나 필름 페인트가 전혀 필요 없고요. 혹시라도 상공간에는 방염을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방염 필증까지 구비되어 있는 아르떼월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윗부분 템바 랜덤 라인 바로 시공 한번 해볼게요. 이 템버 랜덤 라인은 말 그대로 모양이 그냥 랜덤해요. 이렇게 굴곡이 막 심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한 번만 심플하게 굴곡진 것도 있고, 또 중간 정도 모양도 있고, 사이즈도 150, 120, 140, 말 그대로 그냥 랜덤한 보드입니다. 모양도 그냥 랜덤하게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냥 내가 이거 2개 받고 이거 하나 받고 이거 3개 받고 2개 받고 하나 받고, 근데 손 가는 대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랜덤하게 시공하면 돼요. 일단은 재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재단은 최대한 정확한 치수로 깔끔하게 해야 되겠죠? 재단을 다 했고요. 첫 장을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류의 월판넬은 시공하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보다는 반대로 돌려서 박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이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는 지금 이렇게 박았습니다. 지금 요 면에다가 타카를 박은 거고요. 그 다음 장이 지금 이렇게 덮이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턱 가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반적인 루바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암수 가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암 가공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타카를 사선으로 박아주고, 뒷면에는 본드를 넉넉히 칠한 다음에 여기다가만 타카를 박아주고, 그 다음 장은 이렇게 끼우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고정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장을 다시 여기서 박아주게 되면, 이게 이제 첫 장이라고 가정하면, 첫 장은 이 쑥가공 부분을 잘라줘야 되겠죠. 여기랑 밀착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리고 첫 장은 여기다가는 박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웹방 타카를 박게 되고, 첫 장만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면에서 모두 다 타카핀을 박지 않는다기보다는 타카핀이 아예 노출되지 않는 형식으로 시공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이런 일반적인 루바의 형태입니다. 굉장히 편하죠. 여기서 박고 다음 장 끼우고, 박고 끼우고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 요거는 루바라
루바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전 시간에 템바 디자인 루바 소개해드릴 때는 상품명이 루바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루바라고를 소개를 해드렸지만 요거는 사실상 거의 턱가공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장을 끼우는 게 아니고 덮어주는 형태라는 거죠. 지금 저는 이렇게 박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몇 방을 이제 고정을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장을 이렇게 끼워서 나가서 시공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제 예상대로 이건 좀 거시기 하고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면에다가 타카를 많이 박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마감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다음 장을 끼운다고 한들 이 부분이 완전하게 밀착이 될 것 같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제 생각대로 이렇게 시공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끝부분에다가 타카를 좀 받고 그 다음 장도 듬성듬성 받고 이런 식으로 시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제가 일반적인 루바랑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스타트하는 게 좋을까? 돌려서 스타트하는 게 좋을까?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다음 장을 한번 시공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덮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고정하기 위한 타카를 굉장히 신경 쓰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곧 마감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MDF에 아예 필름이 말려져 있는 상태로 출시가 되고 이 상태 그대로 그냥 평생 사는 거예요. 이 마감을 하는 방법이 합판이나 석고보드나 MDF 같은 곳에다가 도배를 한다거나 필름을 하거나 페인트를 해서 최종적인 마감 형태로 바꿔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아예 필름이 그냥 말려져서 나오는 그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 밑에서 보여드린 아르떼올도 마찬가지. 그냥 이대로 평생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카를 굉장히 신중해서 박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타카핀이 보이니까 이게 생각보다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이 끝에 가려지는 부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세요? 지금 타카 3발 이렇게 박은 거거든요. 이게 한 발 박은 자리고 이게 3발 박은 자리입니다. 멀리서 보면 사실상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카메라여서 이 정도 시각에서 안 보이는 거지 실제로 벽에서 한 60cm 정도 떨어졌거든요.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저게 눈에 띕니다. 이런 타카 핀 자국이 주근깨 난 것 마냥 굉장히 좀 보기가 싫어요. 특히나 이렇게 하얀색일 경우에는 더 뚜렷하게 표시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타카핀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격발이나 이런 걸 좀 주의하면서 박아줘야만 그나마 좀 덜 티가 나고요. 근데 이거 판넬 박는데 이 얇은 핀 몇 방 박아가지고 고정이 될지 의문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감재 작업을 할 때는 접착제를 많이 넣어주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박는 이 핀은 어떻게 보면 접착제가 굳기 전에 임시적으로 자리를 잡아주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접착제인 본드 바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드는 목공 본드를 사용하고요. 실리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르떼올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넓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실리콘을 칠해도 충분히 고정이 되는데 이렇게 좁은 판재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잡는 과정이나 아니면 문지르는 과정에서 손에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리콘이 이게 어찌됐든 손에 묻거나 이 마감재에 묻으면 거의 그냥 사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안 지워져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목공 본드는 수용성이라서 물티슈로 지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목공 본드를 사용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르떼올 표면은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수용성 본드가 잘 접착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착력이 더 강한 실리콘을 사용했던 겁니다. 여기는 지금 목공 본드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런 루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런 S자 형태로 발라주셔도 충분하고요. 너무 바쁘다 이렇게 가운데 한 줄만 해도 사실 크게 관계는 없어요. 이 정도만 해도 떨어지거나 얘가 막 구조를 지탱해주는 그런 건 아니라서 충분할 것 같고 나는 정석파다 FM파다 본드 하나 칠도 제대로 하고 싶다. 양쪽 끝 부분에서 11자로 이렇게 채워주는 형태가 가장 FM 시공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양쪽 끝에가 좀 빈 느낌이고 얘는 S자로 가면서 이쪽 끝과 이쪽 끝 그리고 중앙을 골고루 좀 커버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판재의 넓이가 30cm다 그러니까 300mm 라고 한다면 S자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너무 또 빈 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넓은 건 당연히 가운데 한 줄만 칠해서도 안 되고요. 양쪽 끝에를 칠해주고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중앙이 좀 비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중앙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형태로 본드 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넓이에 따라서 이 시공하는 자재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이 본드 칠하는 방법이나 양 이런 것들을 달리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 S라인으로 가겠습니다. 시공하는 방법은 다 보여드렸어요. 이게 다예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쭉쭉쭉 박아 나가시면 돼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고요? 네, 맞아요. 이런 월 판넬은 얘가 나온 태생 자체가 쉽고 빠르고 2차 마감이 필요 없는 그런 경제적인 형태로 나온 시스템적인 자재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는 시공이나 다 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쭉쭉쭉쭉 박아 나가면 이 벽 한 면을 어떻게 보면 디자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목공 작업만으로 이 벽을 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필름이나 페인트가 따로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20평 전체를 다 이렇게 인테리어 필름 작업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이게 더 경제적이니까 이걸로 사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넓은 면적 같은 경우에는 MDF로 작업을 해서 필름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작업도 빨라요. 이런 마감 자재는 어떤 특정한 한 벽이나 한 면 이런 곳에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나는 좀 경제적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꼭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이런 형태의 모양은 인테리어 필름으로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굴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품질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장에서 이런 형태대로 이제 딱딱딱딱딱 말아가지고 마감된 형태로 나오는 이런 게 이런 디자인에는 훨씬 더 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꼭 경제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어떤 디자인의 형태라든지 면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마감 자재를 MDF로 해서 필름 작업을 할지 펜바 랜덤 라인으로 작업을 할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랜덤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갖다가 잡아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생각을 하게 되네, 이게 사람이. 이렇게 3개 박았으니까 이 다음에 뭘 박아야 될까? 이게 또 고민을 하게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들어서 박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언행 불일치가 됐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기본 벽이 목공으로 반듯하게 돼 있고 합판으로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진짜 쉽게 말하면 본드가 굳기 전에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본드가 굳으면 떼고 싶어도 뗄 수가 없어요. 본드가 짱짱하게 굳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시공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만 남았는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랜덤 라인 중에 가장 넓고 심플한 이 녀석이 마지막에 남게끔 나름대로 조금 계산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마지막에 이 남는 치수는 사실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운도 따라줘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 남는 치수를 재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굴곡진 부분 요 끝에 요렇게 딱 그 치수가 떨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볼록 튀어나온 요 부분이 딱 이 끝으로 맞닿아지면서 마감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도배를 해서 마지막에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색해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심플하고 넓은 녀석이 마감이 딱 되게 되면 뭐 여기 잘려서 마감돼도 되고 여기 잘려서 마감돼도 되고 뭐 여기 잘려도 되고 여기 잘려도 되고 사실 거의 상관은 없거든요. 진짜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에 한 5mm 들어가서 딱 마감이 된다. 뭐 그렇게 운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좀 희박한 얘기고 이런 데다 아무 데다 잘려서 마감이 돼도 굴곡지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도배를 세워서 마감을 하든 아니면 실리콘을 싸서 마감을 하든 안정적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장 재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140이 돼야 되겠네요. 또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한 4-5장 적어도 한 6장 정도부터는 벽과 루바와의 거리를 체크를 해가면서 박아주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벽이 삐뚤을 수도 있고 이 템바 랜덤 라인을 박아 나오면서도 수직이 조금씩 이제 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 마지막에는 위아래 치수가 동일해야 켜기가 좋잖아요. 쉽게 말하면 재단하기가 좋은 거죠. 이렇게 사선으로 보여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정도서부터는 벽과의 거리를 체크해가면서 오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밑에 치수가 300이고 위에 치수가 305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박아 나갈 때 한 장은 위에를 살짝 1mm 빼주고 그 다음 장 1mm 빼주고 그 다음 장 1mm 빼주고 그 다음 장 1mm 빼주면 벌써 4장을 박아 나가면 오차가 이제 1mm 밖에 안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런 루바나 턱가공이 있는 경우에 이런 전략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턱이 한 3mm 정도 되니까 1mm 더 빼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육안으로 턱이 안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서 마지막에는 위아래 치수가 최대한 거의 동일하게 해서 얘를 일자로 쭉 켜서 마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치수 까먹었어요. 얘기하다 치수 까먹었어요. 140. 저는 좀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장을 거의 재단하지 않으면서 이 심플한 형태로 딱 맞아 떨어진 게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네. 거의 원래 모양 그대로 갔잖아요. 역시 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로또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시공을 해주면 됩니다. 잠깐만.
너무 예쁘지 않아?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하단에 아르테 월과 상단에 캔바 랜덤 라인으로 한 면을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침대를 놓을 예정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침대 헤드 역할을 해주는 거고, 위에 간접 조명이 들어오면 아주 예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공한 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물론 쉽지는 않은 작업이었지만 어느 정도만 목공에 대해서 터득을 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림에서 나온 오늘 제품들은 모두 다 예림에서 나온 걸로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번 현장이 예림 바닥재부터 해서 중문, 도어 웬만한 것들을 다 예림 제품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마감 형태로 된 월 판넬이라는 자재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인테리어에 한번 접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